다음에 M 스페이스 모델 스페이스 P 스페이스 종이 M뷰 네, 이 정도. 오토캐드는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모델 영역, 하나는 종이 영역,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이 존재해요. 모델 영역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업하는 영역을 모델 영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지껏 작업한 건 전부 다 모델 영역에서 작업을 했어요. 모델 영역이라고 하면 X축, Y축, Z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3차원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모델 스페이스 또는 모형 공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화면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 모델이 있고 레이아웃 1, 2가 있습니다. 그죠? 화면 하단에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이제부터 오늘 공부해야 될 바로 모형 공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형 공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작업을 위한 공간입니다. 모든 명령어가 다 통용이 돼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명령어 다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공간이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레이아웃이라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레이아웃이라는 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이 공간입니다. 종이 공간이에요. 레이아웃 또는 페이퍼 스페이스 또는 종이 영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공간이라고 해요. 여기는 뭐냐면 출력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기는 명령어가 제한되어 있어요. 오로지 출력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바로 모형 공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CAT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모형 공간에서 설정을 해야 돼요. 작업을 모형 공간에서 딱 설정한 뒤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를 모형 공간, 아니 여기는 종이 공간, 종이 공간, 페이퍼 스페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페이퍼 스페이스를 통해서 시험을 제출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페이퍼 스페이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라고도 합니다. 이 레이아웃은 여러분들 엑셀 썼던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 1, 레이아웃 2 두 개가 있죠. 더하기 키 누르면 레이아웃 3, 4, 5, 6 얼마든지 이렇게 쭉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형 공간을, 그러니까 종이 영역을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New Layout, Delete, Rename, Move와 Copy. New Layout은 새로운 레이아웃을 만들 때 쓰는 거고, Delete는 이 레이아웃을 삭제할 때 쓰는 거고, Rename은 모형 공간, 바로 이 레이아웃 1, 2, 3, 4라고 되어 있죠? 이 이름을 바꾸는 거고, Move와 Copy, 모형 공간, 아니 이 레이아웃을 이동할 때, 배치를 바꿀 때, 순서를 바꿀 때, 혹은 복제로, 그러니까 복제도 가능하죠. 요건 엑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엑셀과 동일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딜리트. 그러면 삭제가 된단 말이죠.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네임. 이름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무브와 카피. 이렇게. 무브.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크리에이터 카피 하나 복제합니다. 무브 투 엔드. 맨 끝으로요.
그럼 평면도 2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볼까요? 무브와 카피. 하나 복제합니다. 맨 끝에. 그러면 평면도 2, 평면도 3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순서를 이거 굳이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드래그만 하셔도 순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만 하셔도 순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굳이 무브를 통해서 이동 안 해도 돼요.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제가 보는 방법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게 조금 다를 거예요. 요거 환경 설정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바탕화면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맨 아래 옵션이라고 뜹니다. 나오나요? 네, 바로 이 옵션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항목을 들어갑니다. 파일, 디스플레이, 오픈 앤 세이브, 플롯 앤 퍼블리시, 시스템, 유저 프리페어런스, 드래프트, 3D 모델링, 셀렉션 뭐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디스플레이요. 디스플레이는 화면상에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환경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옵션은 오토캐드의 환경 설정 창입니다. 이 중에 바로 여기 레이아웃 엘리먼트, 이 부분 여기에요.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앤 모델 탭, 얘가 체크되어 있어야 여기는 탭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 프린터블 에어리아, 프린터블 에어리아, 출력 가능한 영역을 디스플레이 보이게 해주세요. 전 지금 꺼놓은 겁니다. 자, 디스플레이 프린터블 에어리아. 그러면 자, 보이시나요? 여기 점선들? 네, 이게 출력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시 볼까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 페이퍼 백그라운드, 페이퍼 종이 백그라운드 배경을 디스플레이 화면에 보여주세요. 어플리. 자, 보이시나요? 여기 하얀색 부분, 여기가 종입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 페이퍼 섀도우, 그림자, 종이의 그림자를 디스플레이 표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 바로 이거입니다. CAT 2급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CAT 2급 시험 볼 때는 환경 자체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면이 나와요. 오토캐드 아니 CAT 2급 시험 볼 때 도면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도면을 가지고 작업한 다음에 인터넷으로 도면을 제출해요. 이때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금 제가 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얀색,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이제 CAT 2급 시험 볼 때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춰 놓은 거고, 우리는 이제 CAT 2급이 목적이 아니고 이걸 활용할 방법을 보는 거니까, 자,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세팅해 보시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X라인이죠. 0도, 90도, 45도. 트림. 그 다음 옵셋 전체 길이가 165. 정면을 먼저 옵셋 100mm 선 정리하고요. 적당히 간격을 띄웁니다.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옵셋 87. 그다음 필렛, 그리고 트림. 자, 펜스로 선 정리하시고, 그 다음 정면을 먼저 하셔도 좋고 측면을 먼저 해도 좋고,
아니면 이제 같이 해도 좋고. 자, 서클 여기가 35mm. 자, 트림으로 자르고 여기가 70도죠. 이렇게 70도죠. 그럼 나머지 여기는 20도죠. 로테이트 마이너스 20도 필렛.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옵셋 30, 옵셋 15, 그 다음에 옵셋 56.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은선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 사선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넘어갑시다. 자, 여기가 75도랍니다. 이렇게 75도래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카피 마이너스 75도 이렇게. 그러면 선의 모양 이렇게 잡혔고요. 옵셋 110 선 연장하고요. 그 다음 옵셋 110. 자, 로테이트 여기서 카피 마이너스 40도. 자, 이동하기 끝점이 여기 끝점과 일치하도록. 자, 그러면 40도 됐고요. 자, 옵셋 30. 네, 이렇게 생겼네요.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 그 다음 옵셋 56. 네. 그 다음 옵셋 15. 네. 트림으로 선 정리하니 네. 정면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만 여기는 이 선이 이렇게 쭉 들어왔습니다. 옵셋 100mm만큼.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정리하고요. 자, 정면도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있는 사선은 평면이 나와야 돼요. 선을 올려보죠. 쭉 올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올리고 라인 얘도 이렇게 갔네요. 원래는 이렇게 사선이었던 거죠. 이렇게 사선이었던 거죠. 원래는 이렇게 사선이었는데 자, 옵셋 54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가 30도래요.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도 30도죠. 억각에 의해서. 로테이트 선택하고 30도. 필렛으로 선을 마무리하니 이렇게 생겼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 점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긴 바닥이니까 쭉 내려와서 선을 연결.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여기가 위에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아래 부분입니다. 선을 연결하니 이런 모양이 되는군요. 그리고 여기 사선 있죠? 얘가 이렇게 히든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은선으로 지나갔네요. 그러면 네, 우측 면도는 끝났고요. 정면도 끝났네요. 자, 평면을 볼까요? 라인 여기 있는 사선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여기 있는 사선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라인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이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을 연결해 보니 이렇게 끝나더라. 선이 이런 식으로 끝나더라 이거죠. 이렇게 위에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라인 위에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라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이 내려오는군요. 이렇게 선이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필렛으로 선 정리. 어우.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가 이렇게 꺾이니까 네. 선 정리하니까 이런 모양이 되네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이 부분 있죠? 그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사선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일직선으로 히든선이 되는 거죠. 얘가. 그 다음 여기 원이 지나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원이 지나갑니다. 옵셋 100mm. 자, 필렛으로 그 다음 트림으로 선정리.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정리했습니다. 이 원의 중심 여기죠. 쿼드란트 여기죠. 그래서 중심과 쿼드란트 여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쿼드란트니까 여기도 쿼드란트죠. 바로 이 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엘립스 센터 방식. 중심, 끝점, 끝점. 그리고 트림으로 싹 자르면 자,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완성이 됐네요. 다 끝났네요. 그 다음 나머지 치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면부터 가볼까요? 어넌테이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여기까지네요. 그 다음 다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또 얘는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라이너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끝점까지. 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얘가 몇 도라고요? 로테이트 75도인가요? 75도 아니죠. 그죠? 로테이트 15도 맞습니까? 90에서 75를 빼니까 15도. 네, 이렇게 15도를 로테이트 하면 됩니다. 이거 얼라인으로 하셔도 되는데 얼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가셔야 돼요. 퍼펜디큘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니면 퍼펜디큘라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서 라이너를 쓰는 겁니다. 여기와 여기 끝점을 찍고 로테이트 15도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네. 선택하고 로테이트 15도 이렇게.
자, 마찬가지. 여기는 어떻게 쓰냐면 라인으로 쓰지 마시고 여기는 얼라인으로 쓰시면 돼요. 중간점에서 수직으로 퍼펜디큘러 수직으로가 만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앵귤러 각도 치수 얘하고 이렇게 각도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라이너 이 점하고 여기 점하고. 자, 그러면 정면에 대한 치수는 여기 하나 더 빠졌네요. 자, 앵귤러.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라이너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로테이트 70도 이렇게 생긴 거죠. 라이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앵귤러. 그 다음에 라디어스. 자, 요렇게 꺾어지게 되는 거는 ISO로 맞추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모디파이에서 텍스트에 보시면 요거 ISO 스탠다드로 놓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피트 저는 맞춰놨어요. 스케일 맞춰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기 다 들어갔죠? 그리고 빠진 거 없죠? 네 개. 자, 여기다 또 치수 기입을 해야죠. 라이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앵귤러 얘와 얘가 클릭. 그러면 치수기 끝났습니다. 원래는 CAT 2급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타이틀이 인서트 다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인서트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가지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클 반지름 10 라인 쿼드란트에서 100mm 라인 원의 중심에서 쿼드란트까지 옵셋 10mm 옵셋 5mm. 자, 텍스트 M텍스트죠. 자, 탑 레프트고 얘는 8mm 짜리 여기다가 탑 이렇게 조금 잘 안되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빼줘도 괜찮겠죠. 그 다음 텍스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툼 레프트. 그 다음 2.5 그대로 주고요. 스케일 1 나누기. 이거 이렇게 그대로 쓰셔도 좋고, 축척이 2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2배 커지면 되죠. 스케일 2배. 자, 조금 큰가요? 이 정도면 무난하겠죠? 자, 역시 가운데다가 넣어놓고 카피
역시 이렇게 가운데다 넣어놓고 다시 카피 가운데다가 맞춰놓고, 자 얘는 프론트네요. 얘는 라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뭐 이런 거 적당히 띄우시면 돼요. 이렇게 적당히 띄워놓고, 자 이러면 끝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배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배치를 환경 설정하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여기 페이지 셋업 매니저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커맨드로 페이지 셋업이라는 명령을 쓰셔도 돼요.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페이지 셋업 매니저를 누르시면 자 이런 항목이 떠요. 매니저가 떠요. 배치 1, 배치 2, 배치 3 쭉 뜹니다. 이때 배치 1번 선택하고 그리고 모디파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예요? 플롯 명령어랑 똑같죠? 네, 플롯이랑 똑같습니다. 왜요? 레이아웃은, 배치 뷰는 출력을 하기 위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그 환경 설정이 바로 플롯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뭐부터 맞추라고요? 네, 컬러 테이블. 자, 컬러로 갈 건지 흑백으로 갈 건지, 그 다음에 종이 방향은 랜드스케이프. 자, 여백이 없는 걸 좀 찾다 보니까 그 원노트 4 윈도우 10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얘가 여백이 없더라고요.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4 사이즈, 얘는 레이아웃, 그리고 0,0. 얘는 레이아웃을 쓰시면 그대요. 레이아웃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프린터에 따라서 익스텐트가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그래요. 그 CAT 2급은 익스텐트 쓴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나머진 필요 없어요.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1대1에 플롯 그대로 0,0입니다. 여기서 맞출 거 컬러 테이블, 랜드스케이프, 프린터, 종이 사이즈, 레이아웃, 이거만 돼요. 여기는 1대1입니다. 자, 한번 세팅해 보시죠. 그리고 OK. 그러면 환경 설정이 끝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환경 설정이 다 끝난 겁니다. 자, 렉탱글 0,0에서 297,210, 그 다음 옵셋 10mm.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써야 될 명령어가 모델 뷰입니다. 모델 뷰예요. 이제부터 써야 되는 명령어가 모델 뷰입니다. 모델 뷰는 페이퍼 스페이스, 즉 종이 영역 또는 배치 영역에 모델에 있는 내용을 불러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작업은 모델에 여기서 했죠. 모델에서 했죠. 그런데 배치 뷰는 어떤가요? 내용이 있나요? 없죠. 불러와야 돼요. 내용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때 보시면 이 하얀색 영역 있죠? 여긴 종입니다. 이 회색은 출력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여기 출력 하나도 안 됩니다. 여기 전부 출력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자, 모델에 있는 내용을 배치로 불러올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enview입니다. enview는 모델 영역의 내용을 배치 뷰로 불러오는 명령. 모델 영역에 있는 내용을 배치 뷰로 불러오는 명령입니다. 배치 뷰 또는 종이 영역
혹은 페이퍼 스페이스 로 불러오는 영역이에요. 불러오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뷰 명령어를 이용해야만 모델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뷰, MView예요. 모델 뷰의 약자입니다. 그 얘는 명령어가 모델 뷰의 약자예요. 그래서 MView입니다. 자, 모델 뷰 그랬더니 옵션이 이만큼이나 많아요. 이건 다 쓰진 않는데 제가 쭉 몇 가지는 설명드리고 몇 가지는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쓰는 게 2, 3, 4예요. 아니, 일단 이렇게 해보죠. 클릭하면 내용 들어오나요? 모델 뷰로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모델 뷰로 사각형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불러오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모델 뷰를 불러올 건데요. mview라는 명령어로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먼저 렉탱글을 그렸어요. 서클도 그렸습니다. 자, mview 보시면 여기 오브젝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누르면 방금 그렸던 이 사각형만큼만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볼까요? 오브젝트 1을 눌렀더니 어떻게 돼요? 1에 있는 내용이 mview가 됩니다. 즉 모델 뷰어는 그 테두리가 사각형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이 내용들을 꾸밀 수 있어요.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모델 뷰 폴리고널이라고 있습니다. 폴리고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 형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형태를 지정할 수 있어요. 테두리는 내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폴리고널 혹은 오브젝트 혹은 2, 3, 4 혹은 대각선으로 클릭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불러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누가 나온 거예요? 모델에 있는 내용이 화면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테두리의 모양은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모델 뷰 명령을 보시면 fit라는 기능도 있어요. fit는 뭐냐면 화면에 꽉 차게란 뜻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fit는 화면에 꽉 차게 모델 뷰 그 다음에 fit 그러면 화면에 꽉 차게 란 뜻입니다. 즉 종이에 꽉 차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번엔 모델 뷰를 이용해서 제가 2개, 3개, 4개를 해보겠습니다. 2, 3, 4 2, 3, 4는 별거 없어요. 2개는 호리젠탈로 이렇게 2개를 놓겠다는 얘기예요. 2개를 한 번에 그리는데 2개가 그려지는 거죠. 모델 뷰 2개 버티컬로 그러면 수직으로 이와 같이 둘로 쪼개줍니다. 2개 호리젠탈 그러면 수평으로 이렇게 2개를 쪼개줍니다. 그러니까 2개를 놓는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그려서 한 번에 모델 뷰를 2개를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3은 한 번에 모델 뷰를 3개 그린다는 얘기고 4는 한 번에 모델 뷰를 4개를 그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한번 4를 해볼까요? 모델 뷰 4 그러면 이렇게 4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조각을 넣을 거냐 이거죠. 2조각 넣겠습니다. 3조각 넣겠습니다. 4조각을 넣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2조각 같은 경우는 호리젠탈과 버티컬로 넣을 수 있어요. 즉 배치를 이렇게 위아래로 놓던가 좌우로 놓던가 이렇게요.
4개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동서남북 4개 이렇게 딱 쪼개면 돼요. 문제는 3개예요. 모델 뷰 3개를 들어가면 이렇게 많아요. 호리젠탈, 버티컬, 어버브, 빌로우, 레프트, 라이트. 호리젠탈이란 얘기는 화면이 호리젠탈, 수평으로 이렇게 3조각을 놓겠다는 뜻입니다. 버티컬은 화면을 이렇게 3조각을 놓겠다는 뜻이 돼요. 어버브는 위쪽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위쪽에 큰 걸 놓고 아래쪽에 작은 걸 2개를 놔서 이렇게 3조각을 놓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빌로우는 아래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큰 걸 놓고 위쪽에 작은 걸 이렇게 배치시키겠습니다. 레프트는 왼쪽에 큰 걸 놓고 오른쪽에 조그만 거 2개 놓겠습니다. 라이트는 오른쪽에 큰 거 놓고 왼쪽에 2개를 놓겠습니다. 이렇게 배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레프트 그러면 왼쪽에 큰 거, 오른쪽에 작은 거 2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건 이제 배치하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가 배치하는 방법인데, 자, 모델 뷰 제가 하나를 이렇게 불러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는 명령어가 mspace와 paperspace라는 명령어, pspace라는 명령어를 쓸 수 있습니다. mspace와 pspace. 이건 뭐냐면 모델 영역 활성화라는 뜻입니다. 종이 영역 활성화. 모델 영역, 종이 영역 활성화. 아이고.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선택이 안 돼요. 얘네들이 선택이 안 됩니다. 선택이 안 돼요. 선택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델에 있는 영역, 모델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보여주는 거지 끌고 온 게 아니거든요. 끌고 온 게 아니에요. 모델에 있는 내용을 배치 뷰에다가 불러온 겁니다.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배치 뷰에서 모델에 있는 영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m뷰 명령어예요. 그럼 실제 오브젝트는 누구냐면 여기는 이 사선, 이 선들 있죠? 얘가 오브젝트예요. 이렇게. 얘가 오브젝트입니다. 영역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브젝트는 얘입니다. 여기가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이때 모델 뷰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m뷰라는 모델 뷰 셋업이라는 명령, 아니 mspace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모델 뷰가 활성화돼 버립니다. 모델 뷰가 활성화돼요. mspace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모델 뷰가 활성화돼 버립니다. 반대로 pspace 그러면 종이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요. 화면 이동, 즉 펜 기능을 이용해 보시면 알아요. 모델 스페이스 그러면 모델 스페이스가 이렇게 활성화돼요. pspace 그러면 페이퍼 스페이스가 활성화됩니다. 즉 어떤 영역이 활성화될 것인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명령어 안 쓰셔도 좋아요.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모델 스페이스가 활성화돼요. 종이 영역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종이 영역이 활성화되고, m뷰 명령어 위에서 모델 뷰 위에서 더블 클릭하면 모델 뷰가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모델 뷰를 쓰는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모델 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서로 이렇게 여러 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때 모델 뷰가 다른 모델 뷰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겹쳐진 건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활성화 자체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거 활성화가 안 돼요.
활성화가 안 돼요. 다른 모델 뷰를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활성화가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모델 뷰를 여러 개 겹쳐놓고 하나만 이렇게 속에다 넣어보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다른 모델 뷰를 클릭하면 화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때 요 가운데 있는 걸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져요. 최소한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이 이렇게 이만큼 겹쳐져 있어서 여기 클릭해야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클릭해야 돼요. 이 가운데를 클릭해서는 활성화가 안 돼요. 바깥쪽 최소한 이렇게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활성화가 됩니다. 요거 한번 꼭 해보세요. 다시 볼까요? 자, 모델 뷰, 그 다음에 렉탱 0,0에서 297,210 옵셋 10mm, 그 다음 모델 뷰 4개 끝점에서 끝점으로, 자, 하나 지우면 우리가 원하는 항목이 나와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테두리 있죠? 모델 뷰의 이 테두리를 감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추냐면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면 돼요. 이 해당 레이어를 프리즈 걸어버리면, 모델 뷰가 있는 레이어를 프리즈 걸어버리면 테두리가 감춰집니다. 자, 보세요. 지금 테두리가 그대로 살아있죠? 이때 프리즈를 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테두리가 이렇게 감춰집니다. 테두리 감추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프리즈 걸면 돼요. 프리즈 걸면 테두리가 감춰집니다. 내용은 안 감춰져요.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탑만 맞춥니다. 프론트만 맞춰요. 라이트만 맞춥니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얘만 맞추는 거예요. 얘만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자, 이때 축척을 맞춰야 돼요. 축척을 맞추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축척 맞추기 전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위치를 맞춰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위치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위치를 맞춰야 돼요. 이것도 맞추는 방법은 이 프론트를 기준으로 해서 맞춥니다. 프론트를 위치를 맞춘 다음, 자, 똑같이 MV 셋업. 그러면 얼라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때 이 얼라인 기능을 쓸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얼라인은 오스냅을 다 꺼버립니다. 오스냅을 다 꺼요. 왜 끄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스냅을 다 꺼요. 그러니까 오스냅을 수동으로 써야 됩니다. 자, 얼라인 보시면 수평으로 맞추기, 수직으로 맞추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리젠탈하고 버티컬하고 두 가지예요. 이렇게 호리젠탈, 버티컬. 자, 먼저 호리젠탈부터요. 자,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를 먼저 물어보라 그래요. 베이스 포인트. 근데 오스냅 안 나오죠. 보시면 오스냅 다 꺼져 있어요. 이렇게 오스냅이 다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드 포인트, 자, 여기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과 나란한, 이 선과 나란한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지정하면 돼요. 자, 포인트 인 뷰포트 투 베이스 투 빅 패널. 먼저 패널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엔드 포인트, 끝점을 이용해서 클릭. 위치가 조정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요. 이번엔 버티컬로 갑니다. 버티컬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수직으로 맞추는 걸 말합니다. 수직점들 중 이런 많은 수직점들이 대응되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버티컬 역시 먼저 베이스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뷰포트 클릭하고 그 다음 오스냅 엔드 포인트, 그 다음 다시 뷰포트 클릭하고 오스냅 엔드 포인트. 그럼 위치 조절 끝났죠. 네,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세팅하고서 비로소 감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도면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줌 명령어를 이용할 건데, 제가 예전에 줌도 설명을 했었어요. 자, 줌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여기에다가 숫자를 붙일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줌 쓰면 이렇게 여기다 숫자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2배, 자, 그 다음에 3배, 뭐 1대1, 2배 확대, 1대1, 0.5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기준이 뭐냐면 리밋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CAD 명령어 중에 리밋이라고 해서 도면의 영역을 지정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 뒤에 X자를 붙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줌 EX 이렇게요. 줌 EX 이렇게요. 줌 1 나누기 EX. 이건 뭐냐면 화면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스크린을 기준으로 2배 확대하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이제 줌 명령어에 숫자를 붙이는 방법인데, 자, 배치뷰에서 여기서도 똑같이 쓸 겁니다. 줌 여기서 어떻게 쓰냐면 1 나누기 3xp라고 쓰는 겁니다. 1 나누기 3, 3분의 1인 거죠. 축척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인데 xp, 즉 페이퍼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3분의 1로 축척이 딱 맞춰 떨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줌 1 나누기 3 xp라고 쓰는 겁니다. 축척만큼 줌 1 나누기 3 xp, 그러면 축척만큼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평 맞추는 방법이요. 네, X라인 호리젠탈 오스냅 체크하고 엔드 센터
인터섹트. 아이고. X라인 호리젠탈. X라인 호리젠탈 여기 끝점에다가 X라인 버티컬 여기 끝점에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동하기 틀을 이동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이 일치하면 되죠. 또 이 틀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여기 끝점이 여기 끝점이랑 일치하면 되죠. 그 다음 이 틀은 어떻게 해요? 상관없잖아요. 작아도 상관없잖아요. 이 틀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안 보이면 얘네들 안 보이면 되니까. 자 이렇게요. 그러면 딱 맞은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프리즈를 걸어버리면 끝난 거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프리즈를 푼 다음에 자 우리가 이렇게 모델 뷰를 불러오잖아요. 모델 뷰에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락 기능이에요. 모델 뷰에 보면 락 기능이 있습니다. 잠금 기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풀어놓으면 얘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줌인 줌아웃도 들어가요. 이게 줌인 줌아웃도 들어가는데 모델 뷰를 이렇게 내가 딱 세팅해 놨으면 더 이상 작업이 안 되게끔 막아버리는 겁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잠갔습니다. 그러면 확대가 안 돼요. 활성화는 돼 있는데 줌인 줌아웃이 안 돼요. 화면 이동이 안 됩니다. 줌인 줌아웃과 화면 이동을 막아버리는 것 그게 락 기능이에요. 모델 뷰 락을 풀 수 있습니다. 오프 그러면 이와 같이 화면 이동도 되고 줌인 줌아웃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델 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세팅을 해 보시죠.